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미역입니다. 미역에 대한 중금속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걸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제 바다 오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징어 관련된 그런 중금속 농도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굉장히 그 좀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질문을 참 여기저기서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 후속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바로 김과 미역이었습니다. 그럼 김과 미역은 과연 어떻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역국을 만드셔 보신 분은 없겠죠. 또 이게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가보시면 특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직장 내 구내 식당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누구나 이제 한 번쯤 일주일에 한 번쯤 접하는 게 바로 미역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 납에 대해서 2017년 식약처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게 이게 가장 최근 거예요. 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023년도에 다시 평가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 내년에 대한 나올 거기 때문에 2017년 가지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라고요. 자, 납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위험한 중금속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중금속인데 특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먼저 그 납에 대해서 잠깐 그런 어떤 오염도를 잠깐 살펴볼게요. 보시면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한 6천 건에 대해 조사를 했고 축산물에 대해서도 한 9천 건, 농산물에 대해서도 한 10,000건 이상 검사를 해봤더니 그 오염도입니다. 오염도 이제 평균치를 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수산물이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1등을 차지하는데 그냥 뭐 간신히 1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립니다. 농산물 대비 수산물 평균 납 오염도가 보시는 것처럼 농산물은 0.013이잖아요. 근데 거의 6배 이상 수산물이 높고요. 축산물 대비는 수산물이 약 거의 20배 정도의 더 납에 오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산물이 더 상대적으로 오염이 많이 돼 있을까요? 납에 대해서 그 수산 그 바다 그 생태계 중에 있는 생물들이 무슨 납 성분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다가. 주 원인은 바로 공장 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평균 노출량,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평균 노출량이 좀 높은 거, 평균 노출량보다 좀 높은 거, 그 다음에 또 오염도보다 평균 오염도보다 높은 것들. 그런 식품으로 꼽았던 게 바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과 미역이 포함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미역이 우리가 사람한테 노출도 더 많이 되고 있고 평균보다 높고 오염도 더 높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김과 미역이 평균보다 높다 한들 뭐 그게 근데 문제는 특히 이 오염도 있잖아요. 오염도 측면에서 봤을 때 2010년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냥 좀 정체돼 있으면 나름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데 또 줄어들면 더 다행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 대비 그런 오염도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노출량도 모두 증가한 것에 바로 그 미역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역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오염도가.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어떻게 입장을 내놓냐면 미역은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냐. 소비하고 다빈도 식품이다. 실제 많이 노출되지 않냐. 특히 수유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수유부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기간에 수유하는 기간에 미역국 많이 드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납 노출량이 증가하더라. 실제 수유부들이. 그래서 이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당시 입장을 냅니다. 그래서 한 0.5mg/kg을 신설하자라고 안을 냈고 실제 한 2018년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5를 넘어서는 미역은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이제 발암 물질이고요. 당연히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균적인 오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염도를 살펴보면요. 일단 안타깝게도 수산물이 카드뮴 오염도에서도 1등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산물 대비 수산물의 평균 카드뮴 오염도가 보시는 것처럼 10배 이상이죠. 축산물에 대해서는 더 끔찍합니다. 축산물 대비 수산물이 거의 뭐 150배죠. 150배 이상, 더 150배.
15배도 아니고 150배 이상이 더 오염되어 있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카드뮴 농도가 수산물에서 많이 나오느냐?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 바다가 그만큼 카드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염된 거는 바로 다 그런 주 원인은 공장 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공장 폐수를 못 버리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각 나라별로 관리는 합니다.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데 배출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것만 지키면 버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 물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꾸준히 버렸더니 처음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계속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흐르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들이 여러분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에 계속 버리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요. 물론 옆에 뭐 토양으로 뭐 약간 스며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줄어든 효과가 있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계속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 중금속, 납이든 카드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 양은 누적돼서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카드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역시 김과 미역이 또 꼽힙니다. 바로 평균 노출량 그리고 평균 오염도, 그러니까 수산물 평균 오염들보다 역시 김, 미역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역시 증가 추세냐 감소 추세냐 정체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2010년 대비 역시 오염도랑 노출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2010년 대비 증가한 게 역시 미역이 꼽혔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계속 이게 왜 증가했겠어요, 여러분들? 미역이 갑자기 뭐 카드뮴을 흡수하는 능력이 뭐 7년 만에 변했을까요? 예, 그거는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당연히 바다가 그만큼 이런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미역도 증가한 거다라고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역에 대해서 카드뮴 그 식약처 입장은요. 역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집단은 여러분이나 저가 아니라 바로 수요부들입니다. 역시 단기간 내 집중도를 많이 먹잖아요. 좀 심할 정도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신설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좀 더 엄격하게 0.1mg/kg 이하로 미역을 관리하자라고 신설했고 2018년부터 이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납과 카드뮴에 대해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약처는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이 작년 2022년도에 몇 가지 중금속에 대해서 뭐 비소든 무기비소든 수은이든 메틸수은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막 여러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또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런 게 워낙 방대한 검사다 보니까 매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납과 카드뮴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마 결과는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당연히 이 미역 오늘 미역만 얘기하겠습니다. 미역에 대해서 증가하지 않았기를 2017년도 대비 증가하지 않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자, 결론입니다. 지금 미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카드뮴과 납 측면에서 2010년 대비 2017년에 증가 추세에 있는 거 사실이고요. 이거 사실입니다. 왜 증가했냐면 딴 거 없습니다. 바다 오염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미역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건 뭐 정부 입장도 그렇고 뭐 제 입장도 그렇고 당연하게 여러분이 항상 뭐 오염이 돼도 그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섭취량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섭취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분도 아마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많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 봅니다. 수유부를 제외하고는. 예,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섭취량으로 현재는 미역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건 정부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수유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건 정부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분들 외에는 뭐 크게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오징어든 미역이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지금 바다가 오염돼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한 공장 폐수가 주 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좀 합의와 어떤 좀 실천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근데 이런 바다 중금속 이런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는 더
관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부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는 오늘 국내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인 것 같고요. 제가 1년간 제가 이제 미국에 방문 학자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출국이고요. 네, 그래서 1년간 또 미국에 있는 또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또 훌륭한 연구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요, 다음 유튜브는 제가 좀 미국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잘 안 올라오고 있으면 아직 적응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